반갑습니다. 77입니다. 어제는 지금 ICF 양단열 블럭이라 그러죠. 유노폼 제품인데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 공사하고 있는 그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 그 난방 호스죠. 요즘에 이제 엑셀 파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엑셀 파이프 깔기 전에 단열재를 설계도상에는 그 방바닥 그 본 단열재가 압출법 가등급 125mm를 깔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압출법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ICF 양단열 그 구조는 콘크리트조가 되죠. 결국은 단열이 굉장히 좋아요. 그 양단열 블럭 바깥에는 120mm 두께, 안쪽엔 60mm 두께에서 합치면은 180mm 두께나 돼요. 그래서 외벽 단열은 그 정도면 너무 충분하다. 또 엊그저께 지붕 덮었잖아요. 지붕은 난연 가등급으로 해서 265mm 단열재. 그건 비두법 단열재 패널이 되는데 진급 패널로 덮었습니다. 바닥은 또 엊그제 그렇게 해서 125mm 압출법 가등급인데 가등급 1호 특허짜리로 갖다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방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원은 어디서 왔는지.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너무 엉터리 없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 방바닥 미장이 되죠. 방바닥 미장. 과거에는 그냥 질통으로 지어다가 모래하고 시멘트 섞어서 막 비벼가지고 수작업으로들 그렇게 방바닥 미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장비를 사용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레미콘 회사에다가 양을 부르면은 거기서 갖다 줍니다. 근데 신청할 때 1대3 모르타르가 있고 1대2 몰탈이 있어요. 그러면 1대3하고 1대2는 또 뭐가 다르냐? 글쎄요, 그거 가격으로 보면은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냐. 1대2 몰탈이 좀 더 비싸요. 그러면 1대2, 1대3 뭐냐면은 무게 비율로 세멘트가 1일 때 모래가 얼마 들어가냐 겁니다. 그러면 세멘트 100g에 모래가 200g이다. 그러면은 1대2 몰탈이 되고, 세멘트가 100g인데 모래가 300g. 그렇게 혼합돼 가지고 물이 섞이면은 그게 몰탈인데, 그게 1대3 몰탈이 돼요. 예. 그러면 또 물은 얼마나 섞냐? 물도 세멘트하고 물하고 무게 비율로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최소한 물 세멘트 비율이 한 4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세멘트가 예를 들어 100g이다. 물은 최소한이 40g. 근데 그렇게 섞으면은 세멘트가 굳는데 최적합하긴 하지만은 너무 돼가지고 이게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1대3 몰타라고 1대2 몰타라고 어떻게 다르냐? 그 강도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몰탈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들어가고 세멘트가 들어가고 두 가지가 섞이면 세멘트 페이스트가 되는데, 거기에 쇄골재, 모래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모르타르가 되는 겁니다. 또 거기다 자갈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믹싱을 하면 섞으면은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1대 2대 4 콘크리트가 있고 1대 3대 6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 순서는 1이 시멘트, 2가 모래, 4가 자갈, 이런 순서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멘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인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본드, 접착제 역할. 그러면 세멘트가 분말 아니에요. 물하고 섞여서 그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 강도가 나타나면서 물하고 섞인 세멘트를 세멘트 풀이라고도 하고 시멘트 죽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말입니다. 이 시멘트 풀, 죽,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모래하고 자갈, 얘네들을 전부 그 표면에 코팅이 돼가지고 서로 이 골재 알갱이들, 모래, 자갈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세멘트 풀입니다. 그러면 이 골재하고 세멘트 풀, 골재 하면은 자갈하고 모래죠. 어떤 게 강도가 세냐 하면은 세멘트 풀이 굳은 세멘트 덩어리보다는 모래나 자갈의 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세멘트나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강한 콘크리트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세멘트를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 영상 중에 그 콘크리트 거기에 나오지만은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세멘트 풀의 단점, 세멘트의 단점. 굳으면서 열이 난다든지 그 세멘트 풀에는 또 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이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크랙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골재 비중을 많이 하고 세멘트 풀의 비중을 적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세멘트 풀의 역할이 뭐예요? 골재를 다 서로 골재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골재 표면적의 크기에 비례해서 세멘트 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골재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세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겠죠. 골재 표면적이 작으면 세멘트 풀도 그만큼 작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만한 수박만한 돌이 있어요. 그 표면적은 이만큼이 되겠죠, 표면적이. 근데 걔를 깨 부시면은 무수하게 많이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만한 수박만한 돌을 잘게 부셔서 전부 모래알갱이처럼 됐어요. 그러면은 그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재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굵은 골재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와 골재 사이의 빈틈, 그 빈틈에 본딩을 하기 위해서, 접착을 하기 위해서 세멘트 풀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나마 그 풀을 좀 양을 줄이려면, 세멘트 양을 줄이려면 골재와 골재, 큰 골재 사이에 작은 골재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거는 자갈과 세멘트가 적절하게 섞여서 그 공급, 틈을 줄입니다. 그 틈에 세멘트 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뭐 세멘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 돈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세멘트가 적게 들어가야 된다.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목표가 돼요. 그럼으로써 강도 좋은, 질 좋은 콘크리트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흔하게 그냥 당연하게 방바닥 난방하면은 그냥 뭐 온수코일을 깔고 거기다가 몰탈, 그러니까 방통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하고 또 공사 쉽게 합니다. 그냥 뭐 레미콘 회사에서 전화만 하면 바로 몰탈을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몰탈을 펌핑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 몰탈 치는 장비, 펌핑 카가 와가지고 또 몰탈을 추르륵 사진에서 지금 보듯이 저렇게 해서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이외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바닥 난방을 일반화해서 하질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그냥 통상 고급 주택을 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맨션. 예. 우리도 뭐 옛날에 아파트를 뭐 한강에 이천동 같은데 한강 맨션 이렇게 붙였는데 어쨌든 고급집을 맨션이라 그러고 이런 고급집에나 전체도 아니고 바닥에 이 온수 코일이 들어가는 바닥 난방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집이 있으면 집 전체에 다 못해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거실 정도, 거실의 일부 요런 데를 이제 바닥 난방을 해요. 그러면은 난방 위치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 난방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를 습식 시공을 합니다. 습식이라는 게 자, 난방 코일을 깔고 세멘트 몰타를 갖다 발랐죠. 그게 물 가지고 반죽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습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건식으로 하는데 건식이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그 패널로 만든 유니트화가 된 규격화된 그런데 이렇게 온수 코일이 가느다란 코일이 배치가 되고 그거를 퍼즐 맞히듯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바닥을 깔아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맞아요. 바닥 난방이죠. 바닥 난방. 근데 복사열의 효과는 우리나라 방식보다는 훨씬 못하다. 왜? 열 용량이 적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열 용량 하면 이제 개념을 아세요. 열 용량이라는 거는 열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로구나. 예? 물 같은 게 열 용량이 크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돌 얘네들도 물보단 못하지만 열 용량이 꽤 커요. 근데 나무라든지 뭐 얇고 가벼운 이런 재료들은 열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 뜨거운 물이 순환을 할 때는 더워졌다가 난방을 딱 끄면 바로 열이 없어지죠. 열 용량이 없으니까 열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느낌은 좀 떨어져요. 우리나라 같이 이 방바닥에 시멘트 몰탈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딱 형성이 되면은 열 용량이 있어서 난방할 때는 그 바닥 몰탈 전체가 뜨뜻하게 달궈지고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꺼도 한동안은
열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결이라 그러죠. 추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방이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별장 같은 데는 이런 일본 방식으로 하는 유니트화된 바닥 그 난방 패널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용량이 작으니까 난방을 가동하면 바로 따뜻해졌다가 난방을 끄면 바로 식죠. 예. 열용량이 크면은 자, 우리가 별장에 놀러 갔어요. 토요일 날. 근데 예? 저녁 늦게나 아니면 다음 날이나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일요일 날 저녁 때 돌아와도 열이 그냥 축적돼 있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뜨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단열, 외단열, 예, 그 영상도 보세요. 거기에 그 열 용량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 방식은 이 열 용량이 있는 세멘트 몰탈로 바른 그러한 난방 코일 방식의 바닥 난방이 요거는 복사 난방에 속합니다. 대류 난방도 아니고 온풍 난방도 아니고 복사 난방인데 그 중에서도 바닥 난방이에요. 중국 같으면은 중국의 이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남쪽은 뭐 열대 지역, 아열대도 있고 북쪽은 또 무지하게 추워요. 그래서 이 난방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꺼놨는데 거기서 북쪽은 중앙 통제 방식의 중앙 난방을 하고 있어요. 이 난방이 매년 11월 15일 날부터 난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 아파트는 무슨 라지에타가 있어요. 방열기죠, 방열기. 라지에타로 스팀으로 들어옵니다. 스팀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까운 그 지역 동네에 커다란 화력 난방 공급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난방이 시작되게 되면은 엄청 석탄을 떼기 때문에 그 스모그, 뭐 공기가 말도 못하게 연기며 이런 게 공기 오염에 굉장한 몫을 차지하는 게 이 난방, 석탄, 땔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렇게 계속 난방을 공급을 하다가 3월달 15일이 되면은 난방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가 언제예요? 난방이 시작되기 직전 11월 15일이면 11월 그쪽 난방 시작되기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춥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이 3월 15일 날 딱 끝나면 이제부터 난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월 15일 이후 뭐 4월 달에도 추울 수가 있는데 그때 또 굉장히 추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중앙 방식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러한 어떤 취향에 따른 난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는 냉온풍기를 많이 써요. 예, 제가 대련 쪽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 중국에 가니까 전부 에어컨이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난방이 동시에 돼요. 냉온풍이 다 됩니다. 그거는 참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거든요. 밸브만 방향을 바꾸면은 이 냉방기가 난방기로 변해요. 예, 그 밸브만 사방 밸브라고 해서 그 밸브가 딱 요 물의 흐름만 바꿔주면은 난방, 냉방이 바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냉난방, 냉온풍기가 꽤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이제 난방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든지 또 봄에 돼서 난방이 끊겼다든지 그러면 온풍기를 가동할 수도 있고 또 전기로 된 그런 중앙에서 스팀으로 공급하는 라디에이터 말고 전기 꽂아서 쓰는 라디에이터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 우리나라처럼 방바닥이 따뜻한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안 씁니다. 거의. 일본 같아도 바닥 난방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온수를 이렇게 돌리는 바닥 난방을 육가탄보라 그러는데 육가탄보. 우리나라 그 용어가 그런데 그 화장실 바닥 배수구 있죠. 바닥 배수구를 육가라 그럽니다. 육가. 도대체 그 육가가 뭡니까? 육가가. 여기서 육가탄보 하면은 바닥 난방, 육가, 탄보가 난방입니다. 난방인데 육가가 바닥이란 마루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 배수구, 플로아 드레인을 그냥 육가라 그러지 않나. 왜 있잖아요. 그 욕실 바닥에 요 네모나게 돼서 그 배수구를 육가라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일본 말로 이 바닥의 뜻 그냥 바닥 배수인데 배수 빼고 그냥 바닥 그 육가탄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급집 그런 집이나 이거를 이렇게 바닥 난방을 유니트식으로 된 거를 써요. 그 밖에 일본은 이 방식이 너무 비싸니까 고다츠라는 걸 씁니다. 고다츠. 그러니까 다리 각자를 써서 강로라고 해야 되나요? 다리 난방 또는 뭐 이불 난방 또는 이불 탁자 또는 뭐 탁자 난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고다츠라는 거를 씁니다. 고다츠.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 일본은 바닥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다다미라는 걸 써요. 다다미. 뭐 못 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그 적산가옥이라는 게 많았어요. 제가 나서 큰 데가 용산구 후암동이거든요. 그 동네에 그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 하면 뭐예요? 적의 재산이라는 그런 준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지은 그런 집들은 그때 다다미로 된 데도 이렇게 있었어요. 다다미라는 게 뭐 모르지만 하여튼 지푸라기로 된 이런 깔판이에요. 깔판. 그 지금 석고보드 사이즈 정도 되죠. 석자에 6자, 90cm 한 1m 바닥 80을 해가지고 그런 다다미. 근데 그 다다미 바닥 중간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둘러앉을 수가 있고 이 탁자 테이블로 돼 있고 그 밑에 발열기가 있어요. 난로 뭐 전기로 됐든 뭐가 됐든 난로가 있고 거기에 이불로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다 발을 다 집어넣고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겨울에 여기 들어 앉아 있으면 나가고 싶겠어요. 하체는 따뜻하겠죠. 그 고다스 안에 있는 다리라든지 따뜻할 텐데 등어리는 시리고 뭐 거기서 꼼짝하고 싶겠어요. 활동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래요. 평균적인 주택의 이 넓이가 일본 사람들이 쓰는 주택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방 어딜 가든지 마루고 방이고 뭐 바닥이 전부 다 따뜻하죠. 놀랍니다. 놀래. 그리고 그런 바닥 난방의 경험을 못한 미국이나 캐나다, 뭐 영국 이런 분들도 이 발바닥으로부터 전해오는 따뜻한 느낌에 감동을 해요.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난방이 온풍입니다. 에어컨디셔닝, 그냥 덕트를 통해서 더운 바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더운 바람. 우리나라처럼 바닥 난방으로 인해서 또 거기서 원적외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원적외선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그러한 파장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원적외선이 뭐 돌멩이 또는 뭐 황토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아궁이 같은데 옛날에 부뚜막 같은데 거기서 뜨뜻하니까 원적외선이 많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이 그나마 그래서 건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난방 방식은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 바닥 난방도 일본하고 그 차이가 그거예요. 일본의 그 육가탐보하고 다른 게 우리는 재질이 다르잖아요. 이 몰탈, 세멘트, 콘크리트, 이 세멘트 굳은 거, 몰탈에서 이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이 나오죠. 근데 일본식으로 그 무슨 얇은 합판에다가 이렇게 건식으로 유니트화된 그런 판에서는 원적외선도 그냥 안 나옵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런 점이 틀려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렇게 동네 시장에 가면은 스토브 종류를 많이 팔아요. 뭐 전기 히터, 팬 히터, 뭐 또 전기 난로, 석유 난로, 뭐 그런 히터 종류를 많이 팔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보조 난방 기구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추우니까. 그 다음에 뭐 전기 담요, 뭐 전기 이불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래서 난방은 우리나라 방식이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다. 그 난방의 시초가 어디예요? 구들장 아닙니까? 온돌. 온돌은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우리나라 고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고다츠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다츠에서 이제 발을 빼고 자야 되는데 또 이불 안이 썰렁하고 바닥은 다다미 바닥인데 거기서 무슨 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부자리 안에 애인을 끌어안고 자는 게 아니라 유탄포라는 게 있어요. 유탄포. 저도 어렸을 때 저거 본 기억이 있어요. 저렇게 함석 가지고 만든 통이 있고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인데 꽤 커요. 물통이 이따만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자기 전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막고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수건으로 이렇게 좀 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부자리 안에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따뜻하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식잖아요. 열 용량이 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물이 커요. 물이 열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 이 돌덩어리 콘크리트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식죠. 그러니까는 유탄보 이거를 요새는 이제 또
합성수지 플라스틱 병 같은 걸로 나오나 봐요. 그거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방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여름 끝나고 가을, 곧 겨울이 온다 그러면은 겨울철 권장 실내 온도. 교과서상으로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근데 보통은 막 굉장히 높여놓고 살아요. 그냥 높여놓고 겨울에도 이 반팔 차림으로 막 그렇게 사시는데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또 난방 에너지도 많이 낭비가 되니까 적정 온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